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교육 방송이죠.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월 10일입니다. 2026년. 자, 벌써 열흘이 지났고요. 토요일이죠. 두 번째 맞는 토요일입니다. 자, 뉴욕은 날씨가 따뜻합니다. 이번 주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주식시장 잘 올랐죠. 자, 평일에는 그날그날 소식 전해드리고요. 뭐 가끔씩 교육도 시켜드리는데, 이제 토요일 날은 그 일주일치 데이터를 모아서 좀 장기적인 변화에 조금 트렌드가 좀 변했나,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주일 앞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들이 계속 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2026년 자 요렇게 시작했죠. 2026년 전망도 얘기 드렸었고요. 자 올해의 표는 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분산하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 떨어졌던 것들 중 인기 없던 것들 중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그런 흐름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그래서 S&P 500이 올해 들어서 0.48%가 올랐어요. 그래서 분산을 해서 스파이를 사셨으면 0.48%가 오른 거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희비가 엇갈린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작년까지 수익을 잘 내던 것들이 이번 분기 들어서면서 수익 실현이 일어났습니다. 세금 목적상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지 이제 내년도에 세금을 낼 수 있죠. 자 올해 당장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자 올해 마이너스가 나면은 이제 손실 처리하면서 세금을 좀 내년에 덜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마이너스로 빠졌죠. 0.18%. 하지만 올라간 게 다우입니다. 다우가 2.50%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러셀 2000 이번 올해 들어서면서 가장 좋았던 게 소형주였어요. 중소형주 중에 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동안 중형주까지는 좀 올랐는데 소형주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소형주들이 갑자기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어디 주식시장 중에 어디로 갈까 얘기를 했는데 소형주 얘기를 좀 빼먹긴 했는데 자 소형주들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4.38% 올랐습니다. 러셀 2000이. 자 그 다음에 찰스 슈왑의 슈왑이죠. SCH라는 배당주가 요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죠. 작년 말까지 이게 거의 안 올랐다. 수익률이 1년 동안 배당까지 한 3%밖에 안 나지 않았냐. 인플레이션 고려하면 거의 수익이 안 났었죠. 그래서 요거 어떻겠냐 생각을 했는데 3.36%가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주가 3.36% 올랐으면은 벌써 여기에다가 올해 배당 한 3% 정도 준다 그러면은 6%나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배당주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뭐 이렇게 떨어진 것들 1년 동안 수익을 안 낸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코스코, 홈디포 등등 해가지고 뭐 일단은 당연히 관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자 배당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우 좋았고 중소형주들, 소형주들 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들이 좋았는데 자 관세 문제는 떨어지고 금리도 향후 내린다 그러고 경기가 좋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주식들이 그동안 눌려있다가 조금씩 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해요. 자 일단은 경기를 타는 종목들이 조금 오르기 시작했죠. 경기 민감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 경기가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침체 걱정이 없다 보니까 자 아마존도 이제 쇼핑 관련된 거고 홈디포라든지 월마, 코스코가 7%나 올라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뭐 은행주들도 경기 타니까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는
예, 이제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장비 쪽이 또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쪽, 예, 경기 타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다음에 약간은 작년까지 좋았던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가 오히려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좀 약간은 소외되었던 인텔이라든지, 뭐 메모리 쪽은 뭐 다른, 예, 호재가 있었고, 예, 아무튼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주식들 중에서도 조금 덜 올랐던 것들이, 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디즈니도 좀, 예, 올랐었고 그동안 좀 굉장히 힘들었죠. 한 4년 동안. 예, 그래도 좀 오르기 시작했고, 자, 에너지 주식들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죠. 기름값 때문에. 자, 베네수엘라 사태로 많이 올라왔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UNH도 작년에 안 좋았다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벌써 4% 이상, 자,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자, 조금 소외되었던 막 이런 것들, UNH, 홈디포, 뭐 코스코 이런 것들도 자, 올라주면서, 자, 희비가 약간은 엇갈리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는 일단 실적 기간을 지나가 봐야 아는 상황인데, 확실히 주식시장이 좋다는 건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S&P 500의 동일가중 지표가 8,000이 넘어왔습니다. 7,800을 넘어오나 했더니, 자, 8,000을 넘어왔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자, 애플이든 타겟이든 다 일로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보면 6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에 약간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7,800선에 이렇게 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11월 달에 한번 내려가더니, 예, 그 이후로 쭉 회복을 하고, 예, 결국 7,800을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 자, 넘어가더니, 예, 그 이후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쭉 올라오죠. 네, 그래서 이게 기술주들이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예요. 예, 소형주라든지 가치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이 끌어올려준다는 건 주식시장이 굉장히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불확실성이 점점 거치고 있어요. 자, 미국 경기가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다는 모습이, 자, 어제까지 경제 지표들이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미국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셧다운 43일 되면서 경제 지표들이 안 나오면서 10월 달에도 흔들렸고 11월 달에도 흔들렸죠. 네, 12월 달까지도 흔들렸는데, 자, 이제 1월 자 10일 정도 되니까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는 셧다운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구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도 아직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조금씩, 예,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특히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보다 덜 올랐네 이렇게 나오면서 5만 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6만 7만이었는데 자, 고용이 좀 줄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는 또 아니란 말이죠. 5만 명이 고용이 됐다는 거죠. 예, 실업률도 4.4%로 오히려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가 아직까지 좋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고용이 아직도 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예, 수익도 충분히 들어오는 거고 그 돈으로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경기가 아직은 좋습니다.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목표로 한 대로 잘 가고 있는 모습을 자, 보여주면서 경기가 좋다고? 그러면 경기 민감주겠네? 예, 소형주들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겠네? 자, 이러면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비농업 부문 고용이 조금 줄긴 했는데 10월 달에 셧다운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해고되면서 마이너스가 됐던 그런 분위기는 좀 사라질, 자, 그런 상황이고요. 예, 실업률도, 예, 갑자기 막 4.6까지 올라갔다가 4.4로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높긴 해요.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 삭감을 하고 있는데, 자, 노동삭감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노동삭감은 여전히 일어나곤 있어요. 예, 3만 명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예, 뭐, 침체 분위기, 예,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11월에 비하면 노동삭감이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걱정되는 게 ISM 제조업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GDP의 30%
30%밖에 차지를 안 해요. 자, 미국은 서비스 위주의 국가죠. 그래서 서비스 지수 이번에 PMI 나온 거 보니까 오히려 올라갔어요. 예, 서비스는 금융, 교육, 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클라우드 서비스 다 서비스입니다. 자, 미국의 서비스 경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주식시장이 떨어져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고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건 또 아니에요. 자, 물가가 조금씩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고요. 서비스 물가도 이번에 좀 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12월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뭐 적당히 둔화되는데 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 예, 연준이 바라는 대로 가고 있죠. 소프트 랜딩으로. 자, 거기에다가 이제 유닛 레이버 코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노동 비용 자체도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노동 비용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면은 물가 걱정은 없겠네. 자, 이런 생각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준은 뭐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소프트 랜딩으로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체가 없으면은 당연히 좋은 거는 경기 민감 쪽이죠. 그래서 다우라든지 소형주들,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올해 GDP 전망치를 2.3%로 보고 있는데 진짜 그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실업률은 4.4%로 예상했는데 진짜 4.4%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가는 올해도 2.4, 2.5로 근원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동안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여 나가니까 물가 전가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효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해 한 번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시장 걱정을 좀 하곤 있었는데 노동시장은 아직까지 크게 걱정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금리를 당장은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는 4월까지는 못 내릴 것 같고 6월이나 돼서 연준 의장이 5월 15일날 바뀌면 정치적 압력을 더 써가지고 3.25에서 3.5로 한번 내리겠다가 62.3%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62.2%. 자,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내리고 이제 12월 달에 금리 한번 3에서 3.25로 두 번 내리겠다가 지금 한 60%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66%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은 안 내려도 자, 올해 이렇게 소프트 랜딩으로 가면은 금리 두 번 정도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자, 이런 것들. 자, 거의 골디락스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잘 올라왔습니다. 뭐 약간 2년물이 당장 금리를 자, 못 내린다고 하니까 금리가 좀 올라와서 3.54로 그렇다고 뭐 3.60까지 올라온 건 아니고요. 아직은 뭐 그렇게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고 10년물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4.17로 올라와 있는데 4.25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자, 달러 가치가 좀 올라왔죠. 98.89로. 그렇다고 100이 넘어와서 환차 손이 생기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달러 가치가 적당히 반등을 해주면서 아직은 가치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기업들한테 이제 악영향을 미칠 만한 게 지금 당장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금리가 당장 떨어져가지고 더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은 당장 침체가 오면 또 걱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너무 침체도 안 오고 너무 경기가 뜨겁지도 않고 아주 딱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미지근하니까 딱 좋죠. 마시기도 좋고 목욕하기도 좋고 자, 이런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에다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거는 딱 요 두 사람이 이번 주에 주식시장 끌어올렸습니다. 뭐 이걸 정답지라 그러기도 하고 답안지라고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트럼프가 작년부터 딱 골을 했죠. 딱 골.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자, 끌어올리려고 여러 말을 바꾸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자, 이번 주에도 그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주식들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죠. 자, 젠슨 황이 CES에서 나와서 끌어올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본인 회사의 주가는 끌어올리지 못했지만은 자, 워낙에 뭐 마이크로라든지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자, 그동안 안 올라왔던 종목들을 젠슨 황이 CES에서 팍 끌어올려줬습니다. 자, 정답지죠.
트럼프가 끌어올리는 거는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젠순항이 끌어올린 거는 일단 CES가 끝났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과열이 됐기 때문에 과열기를 빼야 되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끌어올린 것들은 계속해서 펌핑이 되면서 아직 과열이 좀 덜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자, 어떤 종목들을 가져갈까? 이걸 모멘텀으로 나방 전략을 써야 되냐 이러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가치 투자 전략가들은 이런 걸 보면서 미리 들어가 있었으면 수익을 내는 거고, 뭐 오히려 열매를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수혜를 입는 것 중에 아직 덜 올라온 것들이 있다면 줍줍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지가 아니라 자, 이게 어떤 저희 가치 투자자들에게 이거는 어떤 정답지냐면은 열매를 따야 되는, 예. 자, 적정주가 위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종목들이 아니냐. 자, 이런 정답지. 자, 사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자, 뭐 분할해서 조금씩 따야 되는 정답지가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자, 1월달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CES가 열렸죠. 예, CES 효과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젠슨왕이 베라 루빈을 발표를 했어요. 베라가 이제 CPU고 루빈이 GPU입니다. 베라 루빈 1152개 GPU, 루빈 1152개 GPU로 연결된 16개의 이 서버 렉을 들고 와가지고, 네, 슈퍼컴퓨터죠. 네, 요거를 실제로 들고 왔어요. 하나 2.5톤인데 이거를 들고 와가지고 무대에다가 설치해 놓고 이거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메모리 언급을 했습니다. 메모리가 중요하다. 언급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동안 못 올라온 종목들이 11월 12월에 힘을 못 썼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10월 말까지 올라왔다가 그동안 쉬고 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게 메모리였거든요. 자, 발언을 한번 딱 얘기해줘서 메모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딱 해주니까 메모리들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고, 전 세계 메모리 수요가 넘쳐난다, 공급이 부족하다,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 삼성이 더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좀 쉬고 있었죠. 네, 12월 달에 쉬고 있던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것들, 뭐 시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올라오면서, 네, 올해 들어서 샌디스크가 36% 올랐죠. 자, 웨스턴 디지털이 5.98% 올랐죠.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해 들어서 10.75% 올랐죠. 뭐 네비어스 뭐 관련된 것도 12% 정도, 네,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도 12%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젠순항 효과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이들 일로 또 몰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나 올랐나 보시면 샌디스크가 948% 올랐어요. 자, 몰려갈 만하죠? 작년 7, 8월만 해도 조용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번 쭉 올라왔다가 지금 11월에 한번 떨어질 때 있죠. 그때부터 자, 올해 초까지 박스권에서 멈춰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젠슨항이 불을 딱 놓으니까 과열기를 뺐다가 쭉 올라가죠. 네, 948%, 11배가 올랐습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322%, 한 4배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47% 올랐습니다. 3배 넘게 올랐고, 자, 네비어스도 195%, 자, 이렇게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게 요점이 뭐냐면은, 젠스나 엔비디아나 AMD 브로드컴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고 11월 12월에 쉬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좀 많이 빠져서 적정주가 밑으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젠스당이 발언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소외받던 얘들이 잠시 쉬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오면서 올라왔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미 많이 올라온 것들은 가만히 있는 거고, 자,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종목들을 처음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신경을 안 썼을지 모르지만 녹화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얘기를 드렸고요. 노트필 해놓으신 분들은 주목해서 보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젠슨항이 뭘 했냐면, 여기 젠슨항이
로봇 하나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 로봇가 막 대화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강아지처럼, 예, 그러다가, 이렇게 뭐, 캐터필러라든지, 예, 중장비 회사라든지, 뭐, 이렇게,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아무튼 이런 중국 로봇들하고, 자, 여러 로봇들을 발표하는, 예, 그런 시간을 또 가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이렇게, 자, 요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걸 보여줬어요. 아틀라스가 사람처럼 막 걷고, 자, 몸도 막 360도로 돌리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아틀라스 신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손가락이 원래, 예, 지금 뭐 벙어리 장갑처럼 생겼었는데, 지금은 손가락이 이렇게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손가락도 더 개발된, 예, 신형이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예,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CES에서, 네, 뭐, 로봇, 자, 이게 저희가 투자하는 보츠라는 회사죠. 예, 보츠도 예, 3% 가까이 올랐고요. 예, 1월 7일까지 사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요거 발표한 게 1월 5일이었죠. 네, 그 다음에 1월 6일, 7일까지 좀 올라주다가, 자, 그때부터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자, 그래서 로보라는 것도 3% 올랐고요. 자, 아마존도 당연히 로봇을 하죠. 네, 거기에다가, 뭐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 자, 이런 게 또 떠오르면서, 예, 그래서 이번 CES에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예, 자동차 자율주행,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거, 자, 이런 게 소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버 같은 것도, 자, 루시드랑 협력한다 그러니까 6.76% 올랐고요. 자, 테라다인 로봇 쪽에 예, 도움을 주는 반도체에서 8.54%나 이렇게 또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올랐고요. 자, 뭐 이미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미리 저희는, 자, 미리미리, 자, 적소주가 밑에서 들어가 있었죠. 자, 드론주들도 예, 당연히 잘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양자 발표도 있었죠. 양자들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작년 말까지 좀 힘들었죠. 네, 그러더니 DAV 퀀텀이 7% 올랐죠. DAV 퀀텀이 발표한 다음에 한 31불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어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자, 리게티가 11.92% 올랐고요. 아이온큐 9.63%, 자, QUBT도 13% 올랐죠. 아키 퀀텀도 19%나 올랐습니다. 영국 쪽. 자, 그래서 양자들도 예, 굉장히 이번 CES에 자, 혜택을 좀 받았고요. 자, 이런, 예, 자, CES가 준 답안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5차 산업혁명까지 가면서 얼마나 이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지가, 자, 이번에 이제 봤고요. 뭐, 당분간 좀 조용하더라도, 예, 계속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는 쭉, 예,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찍어준 종목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트럼프가 찍어준 종목들. 자, 지난주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 드렸죠. 네, 토요일날 베네수엘라 미군 특수군이 날아가서, 네, 자, 예, 마두로 대통령을, 예, 자, 납치해서 왔습니다. 자, 체포라고 하기도 하고, 납치라고 하기도 하고, 뭐 등등, 예,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제 로드리게즈가 대통령 권한이 됐죠. 예, 그러더니 미국하고 협력을 잘 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답이 있었죠. 네, 여기서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정유주의 회사들이라든지 거대 세력 자본들은 미리 들어가 있었을까요? 경제 봉쇄가 돼서 돈이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이미 트럼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진짜 와, 트럼프가 이미 돈을 투자하고 있었던 거야. 자, 일단은 이렇게 되니까 쉐브론으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달려가서, 예, 깃발을 흔들면서, 아유, 이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예, 반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러더니 뭐가 올라갔냐면 쉐브론만 올라간 게 아니라, 예, 베네수엘라 주식이 124%가 올라갔고, 베네수엘라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갔습니다. 누가 베네수엘라 채권을 사겠냐 그랬는데 베네수엘라 채권이 올라가고 주식이 124%가 올라가고, 자, 여기서
수익을 냈겠죠. 누군가는 이 돈 냄새를 맡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고, 이거 터지자마자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고, 올해 들어서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돈 들어갈 데가 어디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역시나 관심 없던 나라들이나 주식들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트럼프가 자 오일 대표 정유 회사들의 대표들을 백악관에서 만나서 베네수엘라 투자를 우리 더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쉐브론, 엑스모바일, 코노코필립스, 쉘 등등 다 모였고요. 자 일단은 발레로 에너지가 관련이 있죠. 베네수엘라 기름도 쓰고.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17%나 올라갔습니다. 미리 발레로 주식을 사놨을까요? 자 일단은 17%나 올랐고요. 쉐브론도 4.93%, 이런 정유주가 4.93% 일주일 동안 올랐다는 거, 5일 만에 올랐다는 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이게 1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52주 곱하면은.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고 그래서 작년 말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정유주도 기름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끌어올리려나 했는데, 기름값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정유주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주들, 트럼프가 준 답은 아닌데, 갑자기 에너지주들이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이제 관심을 또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메타가 어제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들하고 자 힘을 합쳤죠.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올해 들어서 갑자기 에너지 주식들이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유주들 화력 발전소 당연히 쓰죠. 원자력도 쓰다 보니까 갑자기 비스트라, 오클로 막 이런 데가 어제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가 힘을 합쳐가지고 10억 달러 정도 SB 에너지에 또 투자한다 그러죠.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주식들이 갑자기 올해 들어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라클도 갑자기 블룸에너지랑 협력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서 블룸에너지가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블룸에너지 34% 올라갔고요. 자 오클로가 32% 올라가고요. 벌써 5일 만에 자 SMR이 27%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동안 적정주가 밑으로 많이 빠져있던 것들이 갑자기 또 튀어 올라간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가 답을 준 게 있어요. 에너지 외에도. 다음 답을 준 게 뭐냐면은, 갑자기 국방 예산을 1조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리겠다. 와, 갑자기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50%를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 갑자기 레이티온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방산회사들을 압력을 주면서 니들 자사주 사지 말고 무기 생산을 늘려라.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국방 예산을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적적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찍어줬죠 또. 그러더니 방산주들이 막 올라갑니다. 자 노스롭이 3.88% 올랐죠. 자 어제 좀 빠지긴 했는데, 로키드 마틴 8% 올랐죠. 레이티언 2.09% 올랐고요. 제너럴 다이나믹스 4.42% 올랐습니다. 5일 만에 이런 방산주들이 이만큼 올라온 거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뭐 몇십 프로씩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잘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수혜를 많이 입은 게 뭐냐면 드론이에요. 저희가 벌써 5년 전부터 드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계속 다뤄드렸어요. 드론 얘기는 계속 다뤄드렸는데, 상업용 드론이 있고 군사 드론이 있습니다.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가장 군사용으로 큰 게 1, 2, 3단계고요. 상업용이 4단계, 5단계까지 있어요. 중국이 상업용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드론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1, 2, 3, 4단계까지는 군사용이고 4단계에서는 군사용, 상업용 같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크기로 지금 따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눈에 보는 그런 상업용 드론은 소비자들이 쓰는 건 5단계고요. 원래 드론이라는 건 비행기만 해요. 속도도 엄청나고 폭탄도 들고 가서 막 터트리고 막 그랬죠. 아랍의 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드론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군사용으로 쓰여요. 거기에다가 우주 산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로봇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로봇이 바퀴 달고 다니면은
자율주행 차가 되는 거고, 로봇이 걸어다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거고, 산업용으로 쓰이면 뭐 그냥 로봇이고, 자, 그 다음에 로봇이 하늘로 날아다니면 드론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다 인공지능 AI 탑재하면은 다 로봇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 수혜를 입고 있어요. 로봇, 군사, 우주 다 들어가는데, 군사 방위비를 늘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크라토스가 이번 주에 37% 날라갔어요. 에어로바이러먼트 39%, 온다솔딩 드론 회사죠 38.92%, 드래간플라이 32%, 그동안 천대받던 에이지 이글이 50%나 날라갔습니다. 다 폭발했죠. 네. 자, 아무튼 자, 예, 이런 것들. 자, 드론이 예, 5년 정도 지나니까 슬슬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뭐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러더니 이제 군사와 또 관련된 게 군사 위성부터 해서 우주 산업도 다 군사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켓랩이 이번 주 올해 들어서 17% 올랐고요. 예, 우주통신 ASTS 21% 올랐죠. 예, 우주 ETF 얘기 드리면서 예, 지난주에 다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주 ETF 소개시켜 드렸는데 느낌표 우주 치시면 우주 ETF 나옵니다. 거기에 소개되죠. 자, 우주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공급해 주는 3D 프린팅이랑 레드와이어 29% 올랐고요. 인투이티브 머신 달에 가는 거죠. 16% 올랐죠. 자, L3 해리스 11% 올랐습니다. 자, 우주 관련된 것도 잘 올라왔습니다. 자, 미리미리 작년 11월에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올라가서 다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번 주에 또 찍어준 종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페니메 프레디메. 자, 2천억 달러나 모기지 채권이죠. 뭐 MBS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모기지 쪽을 페니메 프레디가 예, 200억 달러, 거의 300조가 되는 예, 그런 돈을 이제 사라. 그래서 개인들이 은행에 모기지 신청을 해서, 자, 은행들이 모기지 권리를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빚을 내서 집을 사면은 그거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만약에 올해 침체가 와가지고 모기지를 못 갚으면 파산이 되겠죠. 그러면 모기지를 들고 있는 은행들이 위험해지겠죠. 네, 그러다가 네, 옛날에 레만 브라더스 사태가 그렇게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샀던 예, 은행들이 또 망하고 예, 이러면서 예, 연쇄적으로 도산이 됐던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정부 에이전시 중에 하나죠. 페니메랑 프레디맥이 예, 정부 예, 이 모기지를 사라. 예, 그랬더니 어제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모기지 회사들이 막 올라갔어요. 부동산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론디포가 올해 들어서 18%나 올랐고요. 자, 라켓 컴퍼니 8% 올랐죠. 자, 베러홈 이런 데 12.30% 어제 올랐고요. 자, 오픈도어는 이거 밈주식인데 요것도 8.61%나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효과가 어제 자,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가 트럼프 효과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크레딧 카드 이자를 10%로 제한해라. 지금 금리가 올라와서 크레딧 카드 이자가 거의 20%가 넘어갈 거예요, 아마. 네, 근데 크레딧 회사들이 그동안 돈을 너무 해버렸다. 자,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데 좀 충격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자, 크레딧 카드 이슈를 하고 있는 은행들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죠, 월요일 날. 자, 그래서 네, 크레딧 카드 이자 10%다.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뭘 하고 있냐면은, 예, 방산주 떨어지니까 방산주 끌어올리려고 노력했고, 예, 부동산 떨어지니까, 예, 이게 기관들이 부동산 못 사게, 막 이렇게 막으니까 부동산 주식이 떨어지니까 또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 소비자들한테 이제 표심을 얻으려는 것 같아요. 올해 중간선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일시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중간선거 11월 3일까지 계속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표를 얻기 위해서 개인들을, 예, 굉장히 위로를 해주려고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 이번 주까지 주식이 잘 올랐다 이렇게 자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끝났냐? 자, 곰들이 뭘 할까요? 이제 세력들이 2026년에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비농업 부분 고용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뭐 경기가 너무 뜨겁든지, 자, 아니면은 침체가 나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곰들이 그래도 가만히 있을 곰들이 아니죠. 자, 곰들이 다음 주부터 또 활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 당연히, 자, 활동을 하는데, 자, 공격할 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1월달 실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경제적인 침체 걱정이 JP모건이 침체 확률이 35%라고 얘기를 하는데 골반삭스는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침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쪽은 지금 공격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예, 다음 침체 얘기가 나오려면 2월 첫째 주까지 한 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노동지표들이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자, 침체 걱정은 일단 없는 상황이고 이쪽은 공격이 안 돼가고 공격이 여기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티드 밸류에이션이죠. 자, 이미 올해 들어서 나스닥을 떨어뜨리면서 예, 이쪽을 공격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까지 예, CES 효과를 끌어올렸던, 젠슨항 효과를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지금 다 RSI가 70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얘네들 공격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 요거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S&P 500의 RSI가 지난주까지 23이 넘었는데 22.41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과열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다 흔들기에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예, 5년 평균이 20이기 때문에 조금, 예, 카푸치노 거품 같은 게 껴있긴 한데 지금 당장 빼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게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이게 다우그라든지 소형주들이 끌어올려서 올렸고 빅텍들은 오히려 과열기가 빠졌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0이 넘어갔던 IT 쪽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예, 26밖에 안 됩니다. S&P 500이 22인데 기술주들이 26 정도 가져가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25, 26 정도 가져가면 높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 주식시장을 흔들기엔 좀 애매하고 지금 흔들만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 이번 주까지 CES 때문에 올라왔던 예,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예, 과열된 것들만, 예, 공격이 되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자, 세 번째로 올해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게 이 지정학적 문제인데, 지정학적 문제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자, 베네수엘라를 공격해가지고 좀 걱정을 일으켰는데, 의회에서 특히 상원에서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자 상원에서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트럼프도 베네수엘라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정학적 위기가 조금은 물이 확 끓다가 다시 이거를 물을 끓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어제 약간 용암이라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화산 폭발 같이 용암이 끌어올르다가 좀 식혀졌습니다. 끌어올리다가 식혀지고 그러다가 언젠가 터질 수는 있는데 자 일단은 좀 잠잠해요. 지금 이번 주에 갑자기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럽 주식들이 조금 폭락을 했었는데 자 그린란드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전쟁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지정학적 문제다 이런 보긴 힘들 것 같고 자 중국과 한국 간의 문제는 좀 조용합니다.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4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해서 좀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뭐 지적적 문제가 용암이 끓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폭발을 언제든지 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작년 말에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과열기를 쫙 빼더니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이 4,500 불로 다시 원수당 올라왔고요. 자, 은값도 좀 과열기를 빼더니 79불 3,4로 과열기를 뺐다 올리는 그런 상황이죠. 79불로 올라왔고요. 자, 돈값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네 번째로 그래서 이쪽은 아직은 지정학적 문제는 당장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근처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중간 선거 전까지 12개월 동안은 거의 안 오르죠. 0.3%. 끝나고
하다가 나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면 16.3%가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 문제도 지금 당장은 크지 않습니다. 뭐 엔켈이 청산 얘기 뭐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자, 엔화가 157엔입니다. 너무 싸요. 네, 150엔 밑으로 떨어지면 걱정하겠는데 아직도 엔화가 사서 갖다 빌려 써서 주식 투자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10년물 채권금리가 2.09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뭐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 채권금리보다 좀 싼 편이죠. 자, 그래서 뭐 일본 돈들이 뭐 일본으로 돌아갈 거다 이러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여섯 번째,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자, 이런 문제들이 뭐 큰 걱정을 일으키고 있는 않습니다. 자, 이런 한 6, 7개 되는 공포가 한 번에 들어와야 주식시장이 크게 뭐 조정을 겪거나 이러는데,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자, 비트코인이 디지털 필드 튤립이라 그러면서 10월달부터 크게 떨어뜨렸죠. 사람들은 뭐 미국이 단기적으로 단기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가지고 유동성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그래서 떨어졌다 얘기도 있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 하나로 설명되긴 좀 힘들고요. 자, 바이낸스 뭐 해킹 문제, 에러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8만 불까지 내려갔다가 9만 불 때 회복을 했죠.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아직 뭐 영향을 미치려면 8만 불대로 다시 떨어지거나 뭐 그러면 되는데 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트럼프 관세 효과인데 요거는 지금 미지수예요. 자, 관세가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데이터가 나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은 곰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소재인 자,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안 했습니다. 예, 상호관세 판결을 내리면서 상호관세를 취소했으면은 뭐 좋았을 수도 있고요. 트럼프는 취소가 되더라도 더 관세는 안 매일 것 같습니다. 딱 꼬죠. 주식시장 떨어뜨릴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이고 이제 취소가 안 되더라도 상호관세는 이미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CPI가 나와요.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2.6에서 2.7로 근원이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헤드라인은 2.7에서 2.7로 네, 기름값, 음식값 변동성 심한 것까지 포함해서 2.7%로 지금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보다 더 높게만 안 나오면 돼요. 3% 미만이죠, 아직도. 자, 연준은 2.4, 2.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떨어지면 다행인 거죠. 자, 요게 곰들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오면은 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지금 3월, 4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는데, 자, 요거까지 물가가 높게 나오면 어제 라파엘 버스틱 총재도 나와서 물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이게, 자, 물가가 높게 나오면은 약간 곰들이 사용하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구리값이 많이 올라왔죠. 5불90까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리, 철강, 자동차 이런 관세 아직 남아있어요. 상호관세도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고요. 자, 나라별로 좀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일단은 물가가 가장 사용하기 좋은 소재고요. 뭐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는 뭐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38.5조 달러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채권 금리가 잘 안 떨어지죠. 10년물이 4.17까지 일단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30년물도 4.81까지 자 올라왔습니다. 더 올라갔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채권 쪽이 계속 불안한 이유는 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희망은 있냐? 희망 계속 있다고 얘기 드렸죠. 자, 그래서 별로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걱정할 게 자,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과열을 시킬 수 있을까 문제예요. 지금 흐름 자체가 IT 쪽이나 이 기술주들이 나스닥 같은 건 오히려 빠진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이죠. 다우 종목들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 소형주들이랑 얘들이 올려주면은 탐욕 구간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산업별로 틀리겠지만 얘들이 올라오면서 탐욕 구간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술주들까지 자 실적이 잘 나오면은 극강의 탐욕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저희가 바라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이 금융주들은 잘 나온다 그러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식시장의 폭 자체가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작년 7월 정도까지 확장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풋콜옵션 레이시오도 딱 중간인 상황인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빅스도 어제부터 갑자기 다시 안정됐습니다. 15m로 떨어지면서 더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물가만 잘 나와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S&P 500도, 자, 어제까지 최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과열 기간으로 안 들어갔어요. 61.74. 올라갈 여력이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58이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여력이 많이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다우도 마찬가지죠. 65밖에 안 됩니다. 아직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러셀 2000이 좀 불안한데 66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가열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아직 올라갈 여력이 좀 남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 올해 들어서 AI 굉장히 좋다. 12% 정도 수익이 더 늘어날 거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소비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소비자들 소비가 연말까지는 잘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여전히 좋다. 전 세계 주식 중에 미국이 제일 좋다. 예배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데. 자, 그런데 자, 일단 S&P 500의 지금 목표 주가가 UBS가 7,700,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7,600 보고 있죠. 8,100까지 보는 데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7,600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자 최소 한 10%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중간에 흔들리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기업들 실적 이번에 나오면 알겠지만은 자 어닝도 한 15% 정도는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아무리 흔들려도 주식시장이 2024년부터 안 무너지는 이유가 이거죠. 현금이 그때도 1.3조 달러 있는데 지금은 7.5조 달러까지 있습니다. 현금이 너무 많습니다. 자 통화량도 계속 풀리고 있고 M2 통화량 저축성 통화 중산층 이상의 수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은 완성입니다. 2024년부터 거의 10년대 초반이죠. 거의 2015년부터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혁명기는 보통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한 2030년 정도면 완성이 다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다 완성된 것들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5차 산업혁명을 자 보고 가야 될 텐데 자 아까도 다 소개시켜 드렸지만 CES에서 자 우주 관련된 것들, 드론 관련된 것들, 양자 관련된 것들, 로봇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로봇들을 보는 시대가 왔습니다. 청소용 로봇, 로봇계, 중국 쪽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고요. 서브 로보틱스, 배달하는 로봇, 이미 많이 보이죠. 식당에서 일하는 로봇들도 보이고요. 자, 커피 만드는 로봇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들 발전 어마어마하게 이게 2024년인데 그때보다 지금 지금 로봇들이 그때는 걸어 다니는데 이제는 막 뛰어다니죠. 춤도 추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율주행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은 걱정할 게 일단은 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섹터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겠지만은 자, 흐름은 좋습니다. 자, 분산해서 잘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시작됩니다. 자, 이제는 거시경제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개별 종목에 포커스를 두고 산업별로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항공주들 델타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자, 다음 주 화요일날 실적 발표고요. 이제 수요일부터 은행주들 쭉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자, 화요일부터 발표하죠. JP 모건도 있고요. 수요일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웰스파고 실적 발표 있고요. 자, 목요일날 블랙락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 모건스탠리까지 실적 발표 있습니다. 자, 반도체는 TSMC의 실적 발표 목요일날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것은 TSMC가 중요하고. 자, 그래서
앞으로 4주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 나오면 잘 올라갈 거고, 네, 그 다음 주에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혼자 움직일 거죠. 경기를 볼 수 있는 3M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예, 반도체는 이제 TSMC랑 다음 주에 인텔이 있습니다. 22일 날. 자, 그 다음에 가치주들은 이제 뭐 P&G 이런 거 실적 발표 보면 될 것 같고요. 3M하고. 그래서 가치주들이 먼저 출격을 하고요. 얘들이 쫙 올라가 주면은, 네,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말이 되면서 실적 발표가 이제 성장주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메타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27일 아닐까요? 네, 테슬라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28일 날, 네, 그다음 애플이 29일 날이죠. 뭐 아마존은 구글이 지금 한 24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야, 요때 하지 않을까, 알파벳이. 자, 5일날 아마, 자, 아마존이 실적 발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AMD 반도체는 뭐, 요거는 요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구글이 여기 있네요. 예, 수요일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IT 쪽은 요때부터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일단은, 가치주들, 제약주들, 뭐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식시장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올라오면서 마저 끌어주고, 자, 그러고, 자, 2월 15일 정도에 설치네프 공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주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워런 버핏이 뭐 또 샀다 그러면 좀 올릴 수가 있고, 네, 근데 마지막 주까지, 자, 뭐 2월에 한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여기 뭐 소형주들이 이때 올려주면 되죠. 중소형주들은 2월 달에.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들은 뭐 당분간 좀 쉴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나오는, 예, CPI 물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CPI 물가까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존슨앤존슨 21일 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28일 날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금리를 안 내린다로, 예, 이미 다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13일 날 물가는 그래도, 예,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일 날 물가 한 번 더 나오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실적 기간으로 들어가니까, 전반적으로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개별 종목이나 산업별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번 주에도 다 얘기 드렸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가도록 하시고요. 자, 끝! 예.